간단한 일상생활 습관이 노인들의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비법입니다. 자, 또래의 많은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던 78세 노인 로베르토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동네를 산책하곤 했지만 낙상으로 발목이 삐고 자신감이 무너진 후로는 일상적인 야외 산책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또 다른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지구 반대편의 문화적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일본 노인들이 매일 실천하는 5분 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식은 낙상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신체 수련이 아니라 부드러운 동작과 명상이 결합된 것으로 많은 일본인, 특히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의식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서 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수련에 그토록 많은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신체 활동을 넘어 균형 감각과 신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낙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욱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상은 노인 건강 문제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고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는 노인 4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결과는 종종 파괴적이어서 골절, 입원,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지만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을 당한 후 집 안에 갇히게 된 82세 여성 헬레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꽃향기와 흙의 감촉이 그리웠지만 다시 넘어질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소소한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관습이 낙상, 예방과 전반적인 웰빙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지혜를 깊이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본에서는 태극권이나 기타 명상 수련과 같은 수련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은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향상시켜 노인들에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5분 정도의 일상의식처럼 간단한 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되찾아주며 무엇보다도 로베르토와 헬레나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대한 헌신, 우아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로베르토가 깨달은 것처럼 이러한 매일의 운동을 실천한 후 그는 걷는데 자신감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침의 새소리,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집을 나설 수 있다는 단순한 만족감과 같은 작은 것들의 기쁨도 되찾았습니다. 이 영상은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으로 가는 쉽고 검증된 길입니다. 이 일본의 비밀을 탐구하고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대 관습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은 다리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노인들에게 일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균형 감각이 약해지기 시작하여 단순한 걷기조차 힘겨운 도전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 상실은 근육 약화부터 골밀도 변화, 뇌의 정보 처리 방식 변화까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인체를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하면 균형은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러한 낙상의 영향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합니다. 이러한 낙상의 절반은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회복에 수개월이 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춤추는 것을 늘 좋아했던 78세 여성 클라라를 상상해 보세요. 골절로 이어진 낙상 이후 클라라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까지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주들과 춤추는 것과 같은 가장 좋아하는 활동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이며 균형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 뼈와 근육 구조는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와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각각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뼈는 다리의 뼈대이고 근육은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뼈대가 약해지고 케이블의 장력이 약해지면 다리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근육과 뼈량의 감소는 낙상과 부상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70대의 열렬한 사이클리스트인 데이비드는 근력 운동을 루틴에 포함시켰고 이는 사이클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낙상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은 근육과 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지휘자처럼 움직임을 조율하고 각 단계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호를 처리하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작동은 할 수 있겠지만 반응 속도가 느리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인 로베르토는 자신의 반응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실수가 잦아지자 그는 균형 감각과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극권처럼 심신을 자극하는 활동을 찾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육, 뼈, 그리고 뇌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곧 소개할 5분짜리 일본식 명상이 그토록 효과적인 수련인 이유입니다. 이 명상은 신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자극하여 클라라, 데이비드, 로베르토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리아는 늘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75세가 되어서도 정원을 가꾸고 매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간과했던 사소한 일이 끔찍한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마리아는 거실의 느슨한 매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였던 매트가 위험한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고 몇 주 동안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을 보냈습니다. 신체적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다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마리아는 이제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주저했습니다. 슬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집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각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안전은 러그와 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미끄러짐 방지, 접착제를 사용하면 매끄러운 표면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부엌을 차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닥은 아직 축축하고 미끄러운 함정이 부주의한 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젖거나 지나치게 윤이 나는 표면은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소피아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목욕 후 욕실에서 미끄러져 가벼운 뇌진탕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소피아는 지속적인 두통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과 물리치료라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특히 물이 튀기 쉬운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흘린 액체를 즉시 닦을 수 있도록 천이나 걸레를 준비해 두세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물건들을 쌓아두면서도 그 물건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존은 열렬한 수집가였고 그의 집은 케이블과 전자기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복돼서 느슨한 전선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간단한 케이블, 정리도구나 길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치웠다면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 존은 무릎 수술을 받았고 그토록 좋아했던 아침 산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수선함은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집안의 안전과 이동성을 확보하려면 통로를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낙상의 원인이 되는 흔히 과소평가되는 요소인 부적절한 조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쾌활한 82세 여성인 아나 씨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복도에 항상 희미한 불을 켜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희미한 불빛 속에서 카펫 가장자리를 놓치는 바람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은 수개월의 회복 기간을 필요로 했고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야간 조명과 더 밝은 LED 정우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은 적절한 조명 강도와 배율이 가시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집안 환경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예방이 언제나 최선의 치료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환경에 대한 작은 변화는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쳐 우리가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집을 점검하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변화들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신화인가 진실인가? 내어매어지면 근육이 약해서야. 이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킹 애호가인 로베르토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근력이 균형 감각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리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놀라게 했고 그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력은 안정성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균형 감각은 건강의 다면적인 측면입니다. 뇌에 위치한 전정계는 균형 감각에 필수적이며 신체가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는 능력인 고유 감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시력과 인지 기능과 같은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베르토의 경우 어두운 조명과 순간적인 혈압 변화가 그의 낙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낙상 예방은 단순히 강한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신체와 우리가 사는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강렬한 운동만이 낙상을 예방한다는 속설을 깨뜨려 봅시다. 72세 미망인 소피아는 민첩성을 유지하려면 고강도 피트니스 수업에 등록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극권, 요가, 규칙적인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도 그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피아는 지역 커뮤니티 수업에서 태극권을 접했고 균형 감각과 걷기에 대한 자신감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금방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충격 운동은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협응력과 신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태극권은 우아하고 절제된 움직임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느린 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 강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수준에 맞게 즐겁고 적합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은 제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산책을 즐기는 은퇴자 클라라는 혈압약이 안정성에 부작용이 없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은 특정 약물이 실제로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제, 항구울제, 심지어 일부 항고혈압제와 같은 약물은 어지럼증이나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급히 일어설 때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의사와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함께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복용량을 조절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라는 움직일 때 자신감과 안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은 의사와 정기적으로 약물을 검토하여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 예방은 단순히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전통 운동인 타이소는 일본 노년층의 장수와 웰빙에 기여해온 숨겨진 보석과 같은 운동입니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타이소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놀랍게도 하루 5분만 투자하면
균형 감각과 전반적인 건강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골동품 시계를 태엽으로 감아 하루를 준비하는 것처럼 몸을 깨우는 고요한 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소의 비밀은 그 단순함과 효과에 있으며 몸을 민첩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전체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이 동작들은 다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낙상 예방에 필수적인 관절의 유연성과 협응력을 향상시킵니다. 고대 수련법을 일상에 도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첫 번째 단계는 타이소에 대한 믿을 만한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교육용 책과 비디오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쇼핑 플랫폼과 건강 및 웰빙 전문 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타이소 또는 타이소 완전 가이드를 검색하여 자신의 경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또한 많은 수련자들은 운동 중 안전하고 편안한 바닥을 위해 요가 매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복장은 가볍고 유연한 옷이 움직임에 자유를 위해 이상적입니다. 이제 타이소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아침 루틴에 통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바로 일상에 뛰어드는 대신 5분 동안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짧은 심호흡으로 시작하세요. 이는 이후 동작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코로 깊게 숨을 쉬어 부드러운 바람이 촛불을 채우듯 폐를 채우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쌓인 긴장을 풀어보세요. 타이소 실행 가이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동작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기어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팔을 양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마치 무지개를 그리듯 천천히 머리 위로 홀을 그리며 들어 올립니다. 이 초기 동작은 어깨 근육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자세의 필수적인 가슴의 팽창과 개방감을 증진시킵니다. 다음으로 옆으로 굽히는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평행하게 선 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몸통을 한쪽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이 운동은 사근을 강화하고 척추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균형을 유지하며 시작 자세로 돌아온 후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동작은 부드러운 스쿼트입니다. 발을 바닥에 단단히 짚고 몸을 살짝 낮추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 무릎을 굽힙니다. 이 운동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필수적인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둔근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몸통, 회전 운동을 병행하세요. 손을 엉덩이에 얹고 마치 부드럽게 돌아가는 등대처럼 몸통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돌려 주변을 밝게 비춰주세요. 타이소를 생활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관리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공급하는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규칙과 꾸준함을 바탕으로 매일 5분씩 실천하면 낙상 예방은 물론 활력과 균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보자인데 정말 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흔한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전 운동을 포기한 65세 로베르토를 상상해 보세요. 타이소의 흥미로운 점은 간단함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로베르토는 이 운동이 뛰어난 운동 능력이나 이전 헬스장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이소는 신체의 한계를 존중하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시작하는 의식적인 움직임으로의 초대입니다. 운동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타이소는 마치 느린 춤과 같습니다. 각 동작은 더욱 충만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할까요? 작은 아파트에 살고 부피가 큰 장비를 둘 공간이 없는 소피아를 상상해 보세요. 타이소의 장점은 단순함과 적응력에 있습니다. 값비싸거나 복잡한 장비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열린 공간, 예를 들어 그립감을 높여줄 편안한 매트뿐입니다. 좀 더 도전적인 운동을 원한다면 일상적인 물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건을 스트레칭 운동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피아는 물병을 가벼운 무게추로 사용하여
일부 동작을 강화합니다. 이는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어떤 환경이든 타이소 수련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결과에 대한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몇 주 동안 낙상 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 후 타이소 수련을 시작한 클라라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은 신체적 적응과 균형 감각 향상에는 종종 일관성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클라라처럼 많은 수련자들은 처음 몇 주 동안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에 있습니다. 식물이 번성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이 몸도 매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라라는 낙상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이 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마치 새벽처럼 밤을 낮으로 천천히 바꾸며 활력과 균형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타이소를 둘러싼 의구심은 그 본질을 이해하면 쉽게 해소됩니다. 타이소는 초보자에게도 적합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가능하며 비록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이소는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웰빙에 매혹적이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측면, 바로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균형은 단순한 신체 운동을 넘어 장수와 삶의 질의 초석입니다. 일본 노인들은 타이소를 통해 단 5분의 일상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낙상 위험이 끊이지 않지만 예방 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정리정돈과 단순함이 필수적이지만 타이소는 이러한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타이소는 이국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조용한 동반자이며 부드러운 바람처럼 안정감과 자신감을 은은하게 강화해주는 실천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예상치 못한 추락 사고로 등산에 대한 열정이 꺾인 로베르토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타이소를 접한 후 몸과 교감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진정한 열정인 춤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소피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작은 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 타이소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 요가 수련을 바꾸든 아침 식사 전 조용한 시간을 찾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타이소를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마음이 어떻게 진정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발견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이소와 균형에 대한 이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매우 소중하며 함께라면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비결을 계속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건강 및 웰빙 팁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찾고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